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한 여행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휴가를 누리는 이른바 한 달 살기를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있죠. 오늘 만나볼 분도 퇴직 후에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실행에 옮긴 분인데요. 여행지에서 느낀 점을 일기처럼 적은 책이 이 지역의 문화와 자연,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콘텐츠가 가진 힘을 세상에 알리면서 인생 2막을 시작한 분, 송일준 씨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제 방송적으로 보면 저에게는 엄청난 대선배이시기도 네. 해서 제가 어떻게 호칭을 좀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PD님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하십니까? 네. 호칭이 뭐 여러 가지죠. 네. 오랫동안 이제 PD로 불려왔고, 네. 제가 또 한국 PD 연합회장 할 때는 또 회장으로 불렸고, 네. 광주 MBC 사장을 할 때는 이제 사장님. 네, 예, 맞아요. 은퇴하고 나서 제주도 갔다 와서 책을 네. 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초보 여행 작가가 돼서 작가님 뭐 이러는데 저는 역시 PD라고 불리는 게 제일 익숙하고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죽을 때까지 이 PD이고 싶고 그렇게 불리면 아주 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호칭을 PD라고. 네네네네. 본캐가 PD고 이제 나머지는 부캐.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좀 생각해주면 감사하겠고 저는 그 PD라고 하는 직업을 네네. 세상에 어떤 직업보다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연히 제가 이제 PD가 됐습니다만은 네네. PD로 37년 뭐 사장도 큰 틀에서 보면 제너럴 프로듀서, 그러니까 총괄 PD 같은 그런 그렇죠. 맞아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PD라고 하는 직업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불리면 다른 어떤 호칭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PD 수첩 PD라고 하면 네. 좀 더 이해하시기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1984년에 MBC에 입사해서 사실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도쿄 PD 특파원도 하고 다른 또 부서에 가서 일도 했습니다만은 네. 제작 파트에 있을 때는 주로 PD 수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취재 PD로도 뛰고 네. 또 오랫동안 진행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TV에 네. 다른 PD들보다 좀 많이 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PD 수첩 송일준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저분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디서 뵀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네. 제가 농담으로 그 같은 동네 슈퍼에서 자주 뵀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가 그러신가 이제 그러다가 목소리를 들으면 맞아. 방송에 나오시면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에 PD 수첩을 진행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의 송일준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광복 후 60년.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좀 듣기에 약간 좀 특이하긴 한가 봐요. 허스키하고 그런 게. 예. 사람들이 그 얼굴도 얼굴이지만 네. 그 청각적인 자극이 맞아요. 그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의 오감이 있잖아요. 뭐 청각, 후각, 미각, 뭐 촉각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사실은 눈으로 본 것보다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거는 또 후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떤 강렬한 냄새를 맡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은 냄새를 맡으면 그때의 기억이 확 살아나듯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 자체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눈이고 시각이잖아요. 특히 이 영상 시대 뭐 이렇게 되면서 네네. 그런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오히려 시각보다도 또 청각, 후각, 뭐 이런 촉각 이런 것들 이런 다른 감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와 오디오가 딱 이렇게 일치되는 순간 PD 수첩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봅니다. 그러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감각을 담아서 퇴직 후에 곧바로 제주도로 떠나셨어요. 네네네네. 제주도로 떠나셔서 한 달 살기를 이 네네. 실행에 옮겼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러면 퇴직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인생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오랫동안 좀 이렇게 구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획이라고 이렇게 뭐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계획을 뭘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예. 다만 MBC 생활을 37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MBC 생활 37년 중에 3분의 2 정도는 남들이 보기에 아주 순탄하게 또 승승장구까지는 아닐지라도 일로선풍 이렇게 잘 그렇죠. 나간 PD였어요. 그런데 예.
말년에 사실은 제가 PD 수첩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 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런 정책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의 위험성을 비판한 방송을 한 후에 네. 상당히 오랜 고난의 그렇죠.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물론 제가 광주 MC 사장이 돼서 3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또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마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긴 했지만 예.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또는 파란만장한 PD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사실 그 방송 생활 할 때는 우리 이충훈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마음 편하게 어디 해외여행 가기 쉽지 않아요. 아유,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예. 집사람하고 같이 오랫동안 예. 갈 수 없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 그렇게 오래 고생하고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마당에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만 아니면 뭐 해외 영대 가고 우리 아들이 또 해외에서 회사 일 때문에 살고 있고 하니까 거기도 방문하고 손녀들도 보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마음이 맞으셨군요. 그렇죠. 또 1984년 MBC 입사하던 해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예. 신혼여행지가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때 또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한 달 동안 살면서 마음껏 편히 놀멍쉬멍 제주도 말로 제주도를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의견일치가 돼서 그러셨군요. 이제 제주도로 떠난 겁니다. 네. 그곳에 가서 막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그것을 또 인터넷에 포스팅하고 또 한 달 살자마자 바로 또 곧바로 책 작업에 착수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요. 이제 제가 아까 PD가 좋은 직업이라고 그랬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계획을 하고 떠났을 때 한 달 동안의 기록을 매일매일 좀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꼭 책으로 펴내야겠다는 생각까지 한 건 아니고 네. 그런데 3월 18일 날 짐을 꾸려서 차에 싣고 완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 완도에서 심야배를 타고 제주항으로 가서 제주항에 새벽 한 4시 반, 5시쯤에 내려서 제주도 그 한라산을 넘어 이제 서귀포에 그 거처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서울을 떠나서 이제 그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SNS에 제주도 한 달 살기에 시작을 이제 알렸죠. 그리고 하루 이틀 이렇게 썼는데 제가 아는 출판사 사장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이걸 책으로 펴내도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책으로 한번 펴낼 때니까 거기서 그걸 한 달 동안 계속 글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거 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매일 이제 여기저기 보고 먹고 또 사람 만나고 한 거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렇군요. 이게 책 낼 생각을 안 했으면 매일 그렇게 긴 글 또는 인문, 지리, 역사 이런 얘기들을 섞어서 깊이 있게는 안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용 자체가 그냥 피상적인 인상기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시에 가서 제주도의 역사, 신화전설 뭐 이런 거에 관한 책들도 사서 또 읽고 사실은 이게 책을 한 권 펴내야 되는데 양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는 스트레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썼는데 네. 한 달 동안 써놓고 보니까 보통 그런 여행 서적보다 한 100페이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이것은 베스트셀러의 법칙에 어긋난다. 양을 좀 줄입시다. 오히려 줄이자. 오히려 그래서 법칙이 제가 또 그렇게 있구나. 얘기를 했죠. 네. 그대로 갑시다. 그래서 약간 문장이 이상하거나 뭐 좀 그런 거 이런 것만 살짝 생략하고 빼고 그대로 양은 하고 네. 가격은 또 아주 저렴하게 해서 제주도 한 달 살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네. 좀 읽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440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이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고급 종이를 쓰고 그래서 얇게 했어요.
그냥 여행 서적이라기보다는 제주도에 관한 풍광, 역사, 사람, 인문 이런 네. 것이 담긴 책입니다. 네. 어쨌든 그 지역의 가치를 기록하고 발굴하는 그리고 또 콘텐츠화 시키는 작업도 네.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PD께서는 어떻게 이 제주도의 한 달 살기를 이제 기획하시면서 어떤 가치를 발굴해 나가고 여기서 어떤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구상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나 어떤 콘텐츠를 생산할 때 처음부터 뭐가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이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쉽게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5천만 국민이 있다고 합시다. 네. 물론 글을 못 쓰고 사진을 못 찍는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런 능력을 상실한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모든 개인이 사실은 자기 나름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프로듀서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다만 PD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매력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도 내가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한다라고 치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주도 여기저기를 다니고 맛있는 걸 먹고 구경하고 사람을 만난 얘기를 자기 관점에서 예. 자기 이 수준에서 그거를 글이나 사진으로 또는 글과 사진을 결합시켜서 예. 뭔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내면 그게 콘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라고 하는 이제 책, 이 훌륭한 그 콘텐츠가 생산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사전에 한 달 동안 어디를 가고 첫째 날은 어디 가고 둘째 날은 어디 가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이 이 걸어 다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여행은 네. 그건 여행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냥 또 사람들 이게 가이드북 들고 그것만 쫓아다니잖아요. 거기에 네. 있는 정보만 보고 여행했어. 그게 무슨 여행입니까? 자기만의 여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것이 아침에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 오늘 네. 날씨가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뭐 예를 들어서 산에 가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니 마을 근처를 뭐 산책을 하자. 또는 뭐 오늘은 날이 좋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온 지 제법 돼서 체력도 붙었으니 조금 좀 먼 코스 또는 험한 코스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여행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제주도에 사전 예약제 또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하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갔다가 사전 예약 안 하셨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또는 이미 우리 그 공원에 예를 들면 곶자왈 도립공원 제가 갔다 허탕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한 인원이 찼습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제 허탕을 치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네네. 적으면. 그래서 이런 뭐 책을 펴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오늘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것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계획하는 것 또한 또 가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은 자기만의 살아있는 여행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두도 그걸 심각하거나 무겁다고 생각하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 편하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다만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글이 됐든 사진이 됐든 그것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맞아요. 네. 반드시 그날 있었던 일이 됐든 또 자기가 지역에서 이거 그 오래된 역사 유산인데 방치돼 있어?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글로 또는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결합시켜서 네. SNS에 올리고 그러면 그게 콘텐츠가 되잖아요. SNS에 있는 것도 전부 콘텐츠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뭐 우리가 유명한 그 무슨 얼굴책이라든가 무슨 뭐 있잖아요. 그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들이 그 무수한 개인들이 생산해내는 콘텐츠를 갖고 자기들 장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도 얼마든지 자기가 그거를 고정시켜서 매력적인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들이 한 것과 똑같은 여행을 한 사람의 그런 경험에 관심을 안 가지죠. 맞습니다.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경험, 그 사람만의 관점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제시에 예. 서울 본사에 젊은 PD가 내려와서 그렇죠.
채널 하나를 운영하고 폐 있죠. 농가를 네. 이제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살면서 오늘은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히트를 했죠. 네. 팔로워가 30만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요. 네. 근데 김제 제가 가봤거든요. 지평선 축제가 있죠, 김제에. 있죠. 그 너른 들판을 볼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데 김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가까운 전라북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풍경 자체가 대단히 매력적인 콘텐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최별 PD가 하는 오늘은 채널에 그 수많은 도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팔로우를 하고 보고 즐기고 힐링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별 PD가 최근에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죽산면 네. 그 소재지에 죽산면에 가봤더니 가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주니까. 예. 그래서 최별 PD가 거기에 가서 비어 있는 가게를 하나. 빌려서 예. 그거를 갤러리 카페로 바꾸고 그렇죠. 네. 했잖아요. 네. 도시 사람들이 서로 오겠다고 꽉 예약이 맞아요. 밀렸습니다. 저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전라북도에 있는 늘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자원인데 그걸 이런 각도에서 조명을 하니까 서울 사람들, 부산 사람들, 광주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역 재생, 지역 활성화에 그렇구나.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쇠락한 농촌 지역에 유튜브를 베이스로 해서 그 지역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해서 정말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힐링하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네네. 이런 관점에서 도지사님 그리고 김제 시장님 예. 많은 행정가들께서 좀 한번 예. 적극 이거를 좀 키우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관광 자원이요.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들이 관광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옆에서 보는 것들도요.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맞아요. 예. 부여하느냐,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 맞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조명하느냐, 예. 이게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요새는 있잖아요. 그런 문화적 관점, 콘텐츠적 마인드가 없으면 지역 재생 힘들어요.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뭐랄까 도시에 사는 분들은 사실 이런 그 지역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위적으로 만들든 그렇죠. 한들 그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역에 오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의 일상인데 나의 삶과는 너무 달라. 그렇죠. 이런 것에 정말 큰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발굴해서 지역의 콘텐츠로 만드는 맞습니다. 게 지역 소멸을 늦추는데 아주 크게 맞습니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콘텐츠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예. 자기가 늘 경험하고 보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세계나 그런 것들을 늘 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보면 네. 신선하고 매력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도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새 말 흔히 하잖아요. 예. 아니 쇠락하고 이거 허름한 풍경이 뭔 매력이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다만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건 곤란하죠. 네. 그것이 갖고 있는 오래된 그런 분위기를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으로 세련되게 리모델링하는 거.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뉴트로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레트로 예. 플러스 뭐 뉴를 뉴트로. 이게 네. 결합시켜서 그런 그 뉴트로한 콘텐츠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역이 매력적인 곳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요새 카페 하기에 불리한 곳이 없잖아요. 레스토랑 하기에 불리한 곳이 없잖아요. 네, 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별 뭐 인별그램.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얼굴 책, 네. 뭐 무슨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들이 이쁘고 그러면 서로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홍보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런 데 착안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독일에 갔더니 무슨 로렐라의 언덕 맨날 듣고 가봤더니 별거 별것도 없어요. 아니더라. 네. 뒷동산에도 스토리가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데 지역 재생, 지역 활성화, 또 관광지화의 힌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좀 귀결시킬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역에 살고자 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내려오는 청년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하나하나가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지원도 해주고 지켜봐주고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죠. 기존의 지역민의 역할이고 또 지역민의 행정관의 역할, 역할이지 않을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이 사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나주, 광주 가서 깜짝 놀란 게 수서역에서 SRT 타면 1시간 40분이 금방 갑니다. 와요. 40분, 50분. 예. 광주, 나주, 광주에서 나주까지 10분도 안 걸려요. 음. KTX로. 네. 이렇게 가까운가? 서울에서 차 몰고 제가 이제 사는 데가 잠실인데 차 몰고요. 어디 파주나 어디 갔다 오잖아요. 네. 더 오래 걸려요, 걸려요. 시간이. 차도 막히고. 주말에. 네. KTX 타고 와서 그다음에 나주 원도심 예를 들면 뭐 여기 김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혁신도시나 이런 그 관광지를 가잖아요. 네. 20분 다 갈 수, 10분도 안 걸려요. 원도시까지 가는데. 근데 거기에 가보면 천년 고도의 문화유산들, 건축유산들이 다 있는 겁니다. 스토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요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최별 PD 오늘은 얘기를 하고 죽산면에 고스트타운처럼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가게들을 이제 최별 PD가 원대하게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갤러리 카페 만들었다 그랬죠. 아 서울에서 그 세 비싸고 경쟁이 치열한 데서 빵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게 열기 힘든 젊은이들 네. 내려오세요. 가게 리모델링해서 너튜브 뭐 이렇게 홍보하고, 얘기하죠.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무슨 인별그램. 뭐 인별그램 뭐 이런 거 통해서 홍보하고 하면 요새요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쁘다 그러면 소문 나면요 서로 먼저 갖고 사진 찍어 올리려고 자동적으로 알려지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쪽에 제가 저기도 가봤거든요. 네. 그 무슨 일본인이 들어와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예. 트리하우스 만들었잖아요. 그 김제 나무 위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판자로 예. 집. 저 가봤는데 그거 미진호 씨. 별거 아니에요. 그 나무지. 그 별거 아니에요. 가보면. 그런데 그것이 예. 방송을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니까 제가 가봤더니 주말인데 차들이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요 할 일이 있으면 옵니다. 왜 그 서울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문화생활 하고 싶으면 시간 내서 뭐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차로 몰고 가도 맞아요. 서울에 네. 가고 또 어디 대도시에 가서 영화도 보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이런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그거를 개발하고 예. 하면 또 젊은 사람들도 내려와서 얼마든지 네. 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기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오고 있고 지금도 이제 거침없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이어서 나주 수첩이라는 것을 또 기획하고 네, 네.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나주 출신이라서 나주 수첩? 뭐 네, 네, 이거와 네. 연관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제주도 한 달 갔다 와서 송일준 PD 제주도 한 달 살기 네. 이 책을 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났어요. 월출산 가까운데. 근데 태어나서 아주 어릴 적에 나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나주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주 중학을 들어가서 서울로 이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고향하면 태어난 곳도 이제 물론 고향이지만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그리움, 그 사람들 또 장소 이런 것들은 전부 나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7년 만에 광주MC 사장이 돼서 나주까지를 권역으로 하는 이제 그런 방송사의 사장으로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지역의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도로도 네. 좋아졌고 몇십 년 전에 취재 다니면 동쪽 한국의 동쪽 갔다가 서쪽 오면 왜 이렇게 여기는 낙후돼 있어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요새는 이제 그 격차도 많이 겉보기엔 좁혀졌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서울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이제 문화적인 문화 또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처럼 오래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아주 매력적인 자원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개발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면
저는 또 저대로 방송 쪽에서도 할 일이 있을 테고 네. 아니면은 뭐 요새 하는 말로 뭐 유튜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여행 다니면서 얼마든지 이 책을 써서 네. 또 이른바 여행 작가로 노후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뭐 그냥 편하게 아침에 등산복 입고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또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한잔 이게 이제 보낼 수도 있죠. 이제 그런데 그런 삶이 편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보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그래서 남는 게 있을까? 근데 마침 또 여러 친구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예. 이 지역이 그런 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으니 그런 쪽의 전문가인 송 PD가 송 사장이 어릴 적 학교 다니고 친구들도 있는 나주로 내려와서 나주에 그런 차원에서 좀 기여를 해주면 어떤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고민을 하다가 편한 길을 포기하고 그래 힘은 들지만 그래 지역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들처럼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 부모들이라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58년 개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개띠보다 한 해 앞선 닭띠, 이제 57년 닭띠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그 고도 성장기에 거의 대부분 농촌 출신들이에요. 네. 예, 서울로 올라가고 부산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대도시로 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하고 예. 몇십 년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아까 얘기한 식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은 특히 문화적인 그런 부분 또는 여러 그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격차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자기가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갈고 닦은 실력 예. 또는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위해서 좀 쓰면 지역 지역의 발전에. 수준을 예. 끌어올리는데 훌륭하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힘은 들지만 보람이 있는 60대를 보낼 수 있는 곳은 네. 역시 내가 어릴 적에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아쉬운 점이 많은 지역이겠다. 그리고 그게 나주이겠다 싶어서 6월 1일자로 아예 나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주 수첩에는 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핵심적인 거 하나만. 저는 이제 네네. 생각하면 뭐 곰탕이라든지 혁신도시 네네네. 정도만 생각하는데 네네네.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주에는 천년 고도잖아요. 나주가 고려시대 때는 태조 왕건의 처의 고향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태조 왕건과 나주의 호족 세력들이 연합해서 고려를 이제 창건한 그런 그 아주 그 역사가 있고 조선 시대에는 통틀어서 내내 이제 나주 목으로 존재하면서 네. 남도의 수도였죠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가 있네요. 틈나는 대로 나주의 인물, 나주의 문화유산 예.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어허. 송일준의 나주수첩이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쓴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을 건국한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죠? 정도전이죠. 네. 네네네. 삼봉 정도전. 그렇죠, 그렇죠. 삼봉 정도전이 고려 말에 이른바 부원 세력, 원나라에 빌붙어서 나라를 말아먹던 그 세력들의 미움을 사서 3년의 귀양살이를 한 데가 나주입니다. 아, 네. 그 나주에 정도전이 귀양살이를 했던 곳이 있어요. 오. 그 정도전의 이야기를 또 제가 송일준의 나주수첩에서 썼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주 그 초라한 초가집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정도인데 사실은 정도전은 경상북도 봉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주에 와서 백성들의 삶을 체험하고 또 농부에게 꾸지람을 듣고 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어허. 그 썩은 고려를 개혁 정도로는 고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혁명을 꿈꾸게 되죠. 예. 그 혁명 사상을 가다듬고 조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한 그런 곳이 바로 나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썼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나주곰탕이 왜 유명해졌는지 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쓸 것이고 나주가 왜
쪼겸색의 본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소재로 해서 제가 네. 사람 이야기, 문화유산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네. 송일준의 나주수첩이라는 메인 타이틀로 그렇게 가고 네. 거기에 이제 부제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제가 금년 안에 또 그것을 책으로 묶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는. 황주 MC 사장 때보다 훨씬 바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돈은 안 되고 돈은 써요. 아, 그래요? 네.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참으로 부럽고 나도 한번 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야를 넓혀야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그 송일준 PD와 함께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지역에 있어서 잘 못 보고 잘 놓치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소중하게 좀 바라볼 줄 알고 네. 시각을 달리해서 좀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선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그 지역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해주고 네. 또 이렇게 고취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두서없이 했는데 하여간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